네, 이번에 소개할 브랜드는 스텔란티스입니다. TSA 그룹과 FCA 그룹이 손을 잡은 스텔란티스 부스에는요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참가 업체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이 스텔란티스에 전시된 차량들은 정말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지프 웨고니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웨고니어라는 이름이 부활을 했는데요. 참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는 차명을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실내 공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굉장히 큽니다. 5.4m에 달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높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두 개의 차량,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웨고니어 모델이고 이쪽에 있는 차량은 그랜드 웨고니어입니다. 사실 차량의 길이 자체가, 차량의 전장 자체는 동일합니다. 5.4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차량인데 파워트레인에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고급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웨고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프의 전통적인 이 세븐 슬롯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은 동일하긴 하지만 이 헤드램프의 구성 그리고 아마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 하단부의 디자인 같은 곳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고니어 같은 경우는 이게 끊겨있는 형태인데 그랜드 웨고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바가 연결된 형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웨고니어 먼저 한번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넉넉한 이 차량의 크기만큼이나 넉넉한 실내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 대형 모니터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계기판 역시 풀 디지털 계기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배터리 충전 패드, 무선 패드도 마련되어 있고요.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들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상당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락 모드, 샌드 모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역시나 큰 컵홀더가 미국 차량임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센터 콘솔 아래쪽을 열어보면은 특이하네요. 지금 번호 키로 이제 잠글 수 있는 소형 금고가 이쪽 센터 콘솔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좀 말해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센터 콘솔도 굉장히 넉넉한 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시트가 접혀 있는데 한번 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독립 형태의 시트가 좌우로 한 개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진업하는데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둔다든가 적재한다든가 아니면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도 좀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트 자체도 앉아보면은 1열이나 2열 시트에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착자감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는 공유장치 조절 버튼이라든지 USB 포트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 타입의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차량의 이 3열 시트의 옆쪽에 보면은 이제 컵홀더와 함께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식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3열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USB 포트가 역시나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랜드 웨고니어의 한번 실내 살펴볼 텐데요. 네, 확실히 문을 열자마자 아래쪽에 이제 도어 스텝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차량의 측면에도 그랜드 웨고니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패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실내도 확실히 일반적인 웨고니어 모델보다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한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에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되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은 오른쪽,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 쪽에 시트 조절 버튼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어 쪽에 있는 게 확실히 좀 사용하기 편하죠.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차량의 기울기 정보, 뭐 오디오 정보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 이렇게 큰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량 메뉴로 한번 좀 가보게 되면요, 뭐 미러 디밍이라든지 서라운드 카메라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라운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해상도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차량의 외부를 볼 수가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면은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트라든지 시트의 각도라든지 그리고 마사지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뭐 공조 장치도 이 부분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전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주행 모드 버튼, 그다음에 기어 노브는 이제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외건이와 동일한 부분인데요. 자, 이쪽의 구성은 조금 틀립니다. 센터 콘솔 쪽에 암레스트 아래쪽 같은 경우에 아까는 금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냉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큰 크기에 한 작은 500리터짜리 물병 한 6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USB 포트 마련되어 있고요. 또 외건이어와는 다르게 이렇게 그랜드 외건이어라는 로고들도 차명들도 이렇게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고, 스티치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일반 모델과는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스웨이드 소재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시트의 구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몸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이 가죽 시트가 외건이어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건이어와는 달리 뒤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공조장치 버튼들도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디지털 화면으로 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외건이어와는 달리 이제 가운데 쪽에 이러한 콘솔 박스가 있어서 물건을 수납할 때도 굉장히 좀 용이할 것 같고요. 3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접히고, 3열 공간이 지금 완전히 펼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나 지금 굉장히 넓은 이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 뒤쪽 공간을 살펴보면요, 지금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모두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 같은 경우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접히고 또 펴는 것까지 모두 다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펴는 기능은 없고 접는 기능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은 파워트레인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랜드 외건이어 같은 경우에는 6.4L V8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외건이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5.7L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사실 이 외건이어가 출시가 되면서 그랜드 체로키 모델도 사실 있잖아요.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 L 모델도, 전장이 긴 L 모델도 있는데 이런 것과 좀 판매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이 외건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처럼 이제 프레임온 바디 형식이고요. 지금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유니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성격이 많이 다른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의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큰 미국산 SUV의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외건이어의 국내 출시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실내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랜드 외건이어, 그리고 외건이어 차량 잠시 만나봤습니다. 랭글러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매그니토입니다. 2023년에 이 스텔란티스 그룹 같은 경우, 지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첫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매그니토 모델이 첫 전기차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랭글러 루비콘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6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인데도 이렇게 수동 변속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아마 양산 차에도 조금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최고 출력은 285마력, 최대 토크는 37.7의 토크를 발휘하고요.
보통 이제 3.6L V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출력과 좀 맞먹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100km까지, 그러니까 96km까지의 가속 성능은 6.8초라고 하는데요. 4개의 배터리 팩이 차량의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엔진룸이라든지 이 차량의 뒤쪽에도 나눠져 있는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매그니터의 외형은 굉장히 독특하죠. 파란색 컬러와 흰색 컬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35인치의 아주 대구경의 타이어가, 광복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랭글러 모델답게 차량의 뭐 하부라든지 모든 부분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극한의 오프로드 상황도 즐길 수가 있는 전기차라고 하고요. 최대 도강 두께는 76mm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지프의 대표 SUV 모델이기도 한데요. 국내에도 이제 최근에 L 모델,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었죠. 하지만 이 모델의 차이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2.0L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최대 출력이 375마력, 최대 토크는 65의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구동 방식은 올휠 드라이브이고 변속기는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2차 전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탑재가 되죠. 17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EV 모드만으로 40km, 그러니까 WLTP 기준으로 4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엔진 드라이브와 좀 결합을 하게 되면 최대한 7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외관에서의 차이점이라면 이 운전석 앞쪽에 이렇게 E 로고가 들어가 있는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완속 충전구를 통해서 이제 충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본적인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그랜드 체로키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 그냥 고급스러운 나무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는 것, 스티치도 상당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은 그랜드 체로키 L에서도 적용됐던 부분 그대로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넉넉한 이러한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랜드 체로키 모델 옆쪽으로 이제 이 파워트레인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프의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이러한 구조로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의 뒤쪽 2열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17kWh의 배터리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기가 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엔진과 그다음에 전기 모터가 결합된 이러한 파워트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뒤쪽에 이러한 구조, 그리고 앞쪽에는 이러한 변속기와 전기 모터가 통합된 형태의 이러한 모습도 4x2, 지프 4x2 파워트레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시트로엔 브랜드의 그 아미 전기차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인승 시티 커뮤터를 지향하는 차량이고요. 미국 시장에는 아마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차량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은 크기의 차량입니다. 시내 주행에 적합한 전기차를 표방하고 있고요. 뭐 유럽 시장에서는 실제로 조금 판매도 하고 있고 리스 형태로 운영되고 카시어링을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형태가 일단 가장 눈에 띄고요. 지금 보시면 차량의 외부가 모두 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통통통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좀 작은 크기로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 나름 또 위쪽에는 이렇게 스포일러까지 있는 모습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이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도어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게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탑승이 가능했는데 아쉽네요. 지금은 문을 열고 탑승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특한 점은요, 지금 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차량이 앞쪽이 이쪽이고요. 이 버튼을 열고 문을 열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탑승하기 좀 더 원활한 형태로 이제 도어가 열리게 되고요. 또 반대쪽은 이와는 또 반대로
뒤쪽에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여는 버튼을 누르고 열게 되면은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이제 도어가 열려서 탑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유리를 여는 형태입니다. 트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한 비닐막으로 이제 여는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아미는 이 아래가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실내를 보게 되는 경우에 이 위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패널들이 있죠. 이것들이 흡사 그 서랍에 그 물건 보관할 때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 분리가 됩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앉아봤을 때는 이 시트의 느낌은 정말 단단합니다. 트위즈에 탔을 때처럼 이 단단한 시트, 뭐 그냥 도심을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푹신한 시트보다,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벼운 형태의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운전석 같은 경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그냥 쇠가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스마트폰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고요. 뭐 계기판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큰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아마 트위즈를 보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승용 느낌이 좀 강한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능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출력 8.2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용량은 이제 5.5kWh이고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주행 가능한 거리는 70km입니다.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 주행거리가 넉넉한 것은요,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를 크게 줄였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불과 485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 외부에 이 패널들이 모두 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차량 안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를 크게 줄여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시트 커뮤니터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시트로행의 아미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